자, 얘들아, 이거 2011년도 26번 문제예요. 2011년 수능 26번 문제. 이게 선생님 70 몇 프로라고 했는데 84%인가 그렇대. 그러니까 정답률이 14%예요. 이거 오답률. 얘는 정답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손도 못 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간 친구들 중에서도 아마 많은 친구들이 찍었을 거야. 사실상 이 정도 되면 이제 어,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문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하고 하나는 선택지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지금 둘 다 들어가 있어요. 지문도 어려워요. 지문도 잘 해석이 안 되고 선택지도 뭐 굉장히 잘 배치를 해놔서, 그러니까 지금 3번인지 몇 번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30 몇 프로예요. 오답인데 얘가 30 몇 프로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버는 거죠. 아마 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얘가 오답률이 30 몇 프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제 고3 정도 문제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수능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잠깐 잠깐 있어? 체감이 일선했잖아. 이거는 이길 수 있겠다. 그래도 좀 쉬운. 체감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2011년도 문제여서 필요하다. 이거보다 이후에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는 있어. 근데 이제 얘는 수험생들이 체감할 때 최악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답률이 14%였으니까. 그제 말이가 이후에 2011년 이후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그 학생들이 체감할 때 난이도가 높았던 거지. 왜냐면 정답률이 14%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 요점을 알아야 돼. 얘보다 지금 어려운 게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 그러니까 수능이 지금 9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2020에서 작년도라고 치면 2020에서 94 빼면 지금 26년? 27년째잖아.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난이도가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그해 이제 그해 수험생들이 뭐 시험을 좀 잘 보거나 못 보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 전년도보다 얘들 전년도가 막 되게 어려워서 애들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한 거야, 영어를. 그럼 이제 준비가 좀 된 상태니까 시험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시험 문제 자체가 전년도보다 쉬웠다? 이런 건 없어요. 일단 단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아니 왜냐면 고3이 돼서 수험생들이 고3이 돼서 첫 번째 하는 게 전년도 문제 풀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난이도가 낮을 순 없지. 그건 당연한 거야. 아무리 소폭이라도 난이도는 증가해 왔어. 그럼 94년에 시작한 시험이 지금 올해 고3 애들은 2021학년도잖아. 여기까지 오면서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워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능 두 번째 본 해인데 그때 영어 생각하면 지금 영어는 엄청 어려운 거야. 지금 영어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절대평가니까 영어가 쉬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 이제 와이프의 조카가 이번에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봐서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정이 지금 밀려가지고 아직 정시 원서 접수하고 이게 시작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보통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끝난 상황이거든. 아직도 이제 그러니까 수시만 다 발표가 난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아예 정시 대비를 안 했나 봐. 생각하는 게 지금 수시로 합격한 데는 있어요. 합격한 데는 있는데 일단 거기를 가서 반수를 하겠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신하고 내년에도 수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생도 수시는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저기보다는 불리하죠. 아무래도.
왜냐면 수시 전형이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올해는 올해 또 트렌드가 있을 거 아니야. 내년에는 내년에 또 트렌드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바꿀 수 없잖아. 이미 생기부 같은 게 다 적혀진 상태에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지원을 한다는 게 지금보다는 불리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논술을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내년에 이제 논술 올해도 하긴 했는데 어.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정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동안 준비를 안 했나 봐. 그래서 아예 이제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 중에 상당 부분을 버리는 거예요. 정시 준비를 안 한다는 거. 뭐 정시 반영률이 지금 40%까지 올라간다고 하잖아. 올해도 올라가긴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고, 뭐 궁극적으로 40% 간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종합전형 뭐 포함해서 이런 것도 60%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다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해.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 다 준비해야 돼. 어. 그러니까 내신 학교에서 내신 따기 불리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정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높은 학교들 있잖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지방의 일반 대학 같은 경우가 일반 대학에는 일반고 같은 경우에서 학교 내신이 안 나오는데 정시 대비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내신이 안 나왔어. 택할 수 있는 건 고3 때 열심히 수능 대비, 수능 준비하는 거겠지? 뭐 이런 케이스. 그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너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일단 빈칸 완성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고요. 그러니까 빈칸이 뚫려 있는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선택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야. 일단 문제는 너희가 풀었을 거라고 가정해요. 그냥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이 이거야.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이 이건데 이거 연결어죠? 이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뭐 하겠다는 얘기지? 요약하겠다는 얘기예요. 요약. 그러니까 앞에 어떤 개념이 계속 나왔겠지. 그걸 다시 요약을 하겠대. 그러니까 앞문장에 이해가 안 갔으면 여기서 이제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앞문장이 이해가 갔으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다가설 수 있겠죠. executed purpose 이거 실행된 목적 뭐 이런 뜻이겠죠. 이런 것이 is a transaction 이건 거래란 뜻이에요. 거래. 인 위치는 관계부사죠. 한 덩어리로 봐서 그 거래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간과 에너지가 근데 어떤 시간하고 에너지냐면 그 실행을 하는 데에서 쓰여질 시간과 에너지가 주어야 이것이 균형을 맞게 되는데 against는 뭐에 반하는 느낌이에요. 반하다. 그러니까 거스르다라는 얘기라고. 거스르다. 얘가 그래서 resulting asset이니까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해서 거슬러서 균형이 맞춰진대.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뒤에 사실 써놨는데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비례 관계. 어떤 게 많이 들어가는데 결과가 조금이야. 그러니까 어떤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결과는 조금인 게 반비례 관계예요. 반대로 투자가 굉장히 조금인데 결과는 굉장히 많은 게 반비례 관계예요. 케이스는 두 가지겠지. 돼요? 자, 근데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고 엔드가 있어요. 이거 뭐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접이라고 해요. 역접. 엔드는 뭐라고 하냐면 순접이라고 해요. 이거는 대조잖아요. 대조. 역접은. 얘는 똑같겠죠. 관계가. 앞에서 나온 관계하고 똑같대. 근데 보니까 이상적인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서 그런 이미치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얘 있잖아. 이 이미치. 이 내용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내용이 여기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갑자기 선생님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지? 잘 들어. 구조가 지금 같아요. 얘 순접이라고 얘기했잖아. 같은 맥락이야. 근데 보니까 표현이 같아. 우리 윗문장에서도 그러니까 A라는 문장이 나오고 and가 나오고 B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A라는 문장 내에서 이니치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여기도 지금 이니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일로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 근데 여기서 지금 해석한 게 뭐였지? 시간과 에너지인데 쓰여진 거래요. 쉽게 그냥 설명할게. 이거 그냥 투자예요, 투자. 결과로서 얻어지는 자산이
이게 수익이라고 할게.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균형이 맞아지는데 이것에 반해서 균형이 맞아진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다가 많이 투자를 하겠지. 왜냐면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결과는 작아지겠죠. 왜냐면 지금 어게인스트가 있으니까. 돼요? 거래는 거래인데 어떤 거래냐면 이런 것에 의해서 시간과 에너지가 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 쓰여진 시간과 에너지가 반대로 수익으로 나타날 거래. 돼요? 조금을 하게 되면 얘가 오히려 많이 나오는 거고 많이 하게 되면 여기 조금 나와. 일단 그 관계를 알고 그래서 지금 그거 설명한 거야. 이 내용이 빈칸의 내용이다. 이니치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 들어갈 거라고 설명을 한 거야. 빈칸 내용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주제예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주제. 뭐뭐 하는 한 이 말이야. 당신이 온전히 집중하는 한. bring about은 무슨 뜻이에요? 유인아. bring about 유현아. bring about 무슨 뜻이야? 야기하다. 저 야기하다. 뭐 대표적인 게 cause죠. 뭐 네 가지 있다는 얘기했고 이건 그냥 뭐 설명하진 않을 건데 집중하게 되는데 무엇을 야기하는 것,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결과를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하는 한 자, 분명히 the quicker and easier it is brought about, the better. 문장이 이렇게 됐으니까 잘 보기가 힘들어. 이게 뭐지?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게 정답률이 14%였어요. 해석이 잘 안 됐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선택지가 오답을 만들어내는 선택지가 있었다는 얘기야. 이게 조건이지. 소파 as는 여기 뭐뭐 하는 한 이 말이잖아. 뭐 하는 한? 당신이 어떤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한 더 빠르고 쉽다. 뭐가? 이 이시 받는 건 certain result예요. 특정한 결과가 더 빠르고 더 쉽게 약이 되는 것이. 근데 이게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렇게 되니까 뭐뭐 할수록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더 빠르게 특정한 결과가 그리고 이제 해석 잘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온 이거 전치사니까 지금 브링을 썼잖아. 동명사 썼죠. 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얘는 수능에서 그러니까 고3 수준의 지문이니까 너무 어렵다?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 지금 얘는 수능 우리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고3 수능 문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좌절할 필요 없어. 지금 무슨 해석도 잘 안 돼요. 괜찮아요. 얘는 괜찮아. 우리 뒤에 또 고2 거 볼 거니까 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3 거 수준은 일단 들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지금 그 다음에 할 게 고2 6월, 9월, 11월 순서대로 가. 고2 3월은 고1 11월하고 비슷해요. 고2 3월은. 물론 이제 난이도 더 올라요. 모르긴 한데 비슷해. 근데 6월부터는 이제 제대로 고2 난이도야. 9월 되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더 어려워지겠죠. 11월이 제일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이도를 느끼라고. 이해가요? 고2 6월은 어렵지만 설명드리니까 알겠어. 고2 9월은 더 어려워졌는데, 야, 고2 11월은 많이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설명 다 안 해요, 어차피. 선생님이 이거 다 세부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설명 안 할 거야. 이거는 지금 고3 거에서 보는 거고요. 이후의 문제들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만 설명하고 넘어가. 자, 여기 윤현석 얘기하는 거 윤현석. 요즘 전치사니까 뒤에 ing 나왔지? 지금 이해 봐봐, 이해. 덩어리가 뭐라 그랬어요? bring about이라고 얘기했어. bring about. bring about이.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is brought로 바뀌었네.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 이 덩어리는. 이거 수동이에요. 근데 얘가 한 덩어리일 때 얘가 한 덩어리에서 전치사는 항상 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가 없죠. 왜냐면 그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특정한 결과가 더 빠르고 더 쉽게 발생할수록 이렇게 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이렇게 쓰면 더 쉬웠겠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거 cause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it is caused. 이거 없이. 이러면 오히려 쉬웠겠죠. 아니 근데 이건 원문에서 이렇게 쓴 거야. 이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 글을 원래 쓴 필자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렇게 썼으면 조금 더 쉬웠겠지만 어찌 됐든 얘는 지금 is brought about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게 덩어리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있잖아. 뭐 더모. 근데 뭐 얘기 나오고 콤마 이렇게 찍어주면 쉽죠. 문장 보기가 쉽잖아. 근데 뭐 하지 않았어? 콤마가 없어요. 그래서 문장 보기가 더 힘들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어렵다고. 아, 그냥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씨,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더 배러니까 여기 더 배러 다음에 이리지가 생략됐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다시 특정한 결과가 더 빠르고 더 쉽게 발생할수록 더 좋다. 이제 붙여서 해석할게. 당신이 온전히 어떤 특정한 결과를 야기하는데,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는 한 분명히 그 결과가, 특정한 결과가 더 빠르고 더 쉽게 발생할수록 더 좋다. 됐죠? 이게 주제야. 이 글의 주제. 그래서 그 문장, 지금 우리가 본 문장을 조금 쉽게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써놨어. 뭐뭐 할수록 이런 뜻이에요. It is brought about more quickly and easily. 20 받는 거는 계속 얘기했지만 certain result라고 얘기했어. 이럴수록 더 좋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주제에 대한 예시가 나와. 주제에 대한 예시요. Your resolve to secure a sufficiency of food for yourself, your family.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음식의 충분함을 확보하려는 당신의 의지가 will induce you. 당신을 이끌 건데 spend 보내도록 spend 시간 ing인데 이 시간 앞에 in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on을 써도 돼. 또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도 맞고 안 들어가도 맞아요. 됐지? 그래서 이 땅을 우리 땅을 뭐 한다 그래요? 그 농부들이 땅을 판다 그래? 아무튼 뭐 그거 해가지고 씨 뿌리잖아요. 이게 텐딩, 라이브스탁. 이런 가축들을 막 돌보고. 이거 돌보다는 뜻이야. 그 땅을 갈고요. 지금 이거 하는 거 뭐죠? 내가 뭐 하냐면 음식의 충분함을 확보하고 싶어. 이게 내 목적이야. 이게 퍼포즈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노력해야죠. 열심히 막 농부가 1년 12달 일할 거 아니야. 돼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뒤집어요. 당연한 거잖아, 이 얘기는. 지금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우리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리고 싶으면 열심히 일할 거야. 하지만 만약에 이 자연의 지금 여기 대문자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네이처가 아니지. 이건 이제 대자연이라고 말하는 고유명사를 쓴 거야. 일단 provided. 자, 이거 if 주어 동사 근데 과거야. 그다음에 you would 동사 원형. 이거 뭐죠? 가정법이에요. 자연이 제공한다면 음식과 밑은 이제 아까 livestock 한다고 했잖아. 고기죠, 고기. 고기를 제공한다면 in abundance 풍부하게 ready for 뭐뭐에 준비가 된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들이 나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음식이 엄청 풍부한 거야. 그럼 당신은 감사할 건데 자연에 뭐에 대해서 감사해요? spare. 우리 뭐 스페어 타이어 할 때 이거 하잖아요. 이거 절약해주다, 구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당신에게 많은 이거 지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이야. 사실 이거 뭐 중학생이 좀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정도 되면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당신에게 많은 노동을 절약해 준 것에 대해서 이게 전치사고 ing야. 절약해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거래. 그리고 consider 목적어 목적보호예요. 목적보호는 이거야.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여길 건데 굉장히 많이 더 better 상황이 나아졌다고. 뭐 상황이 좋아졌다고. 이게 맨 위에서 무슨 얘기했어? 어떤 하나의 목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집중하는 한, 그것이 더 빠르고 더 쉽게 약이 될수록 좋은 것이다. 내가 지금 목적이 뭐냐면 우리 가족들을 잘 먹이는 거야.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자연이 이걸 제공해줘. 자연이 제공해주니까 나는 그만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풍부하게 제공을 해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목표로 했던 건 이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당신 스스로 어떻게 여긴데? 이게 너희는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불로소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불로소득? 일하지 않는 자 뭐 먹지도 말라 그런 말 있잖아. 일을 안 했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식 속에는 그게 일도 안 했는데 잘 먹고 잘 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보편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을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여길 거래요.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그게 괜찮은 거야. 돼요? 그 다음에 인쇼트 선생님 위치를 바꿨어. 아까 원래 문장에서는 중간에 들어갔는데 보기 편하라고 바꿨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럼 지금 그 얘기는 앞에 문장을 요약해야 되잖아. executive purpose. 아까 purpose가 뭐라 그랬죠? 가족들 잘 먹이는 거. 자, 그런 것이 is a transaction. 거래인데 어떤 거래냐면 그 안에서 시간과 에너지가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간과 에너지가 균형을 맞춰지는데 이거에 반해서 자산으로서 결과로서 주어지는 자산에. 그럼 지금 아까 전에 일하지 않았는데 일하지 않고도 어떻게? 식탁은 풍성히 채워졌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많이 일하면요 결과가 낮다라고 했잖아. 왜냐면 어게인스 때문에. 이거 이해가요? 근데 어게인스 때문에 만약에 일을 조금 했으면 결과가 높아지는 거지? 이거 어떤 케이스야? 지금 이 경우잖아. 돼요? 반비례해서 균형이 맞춰진다고. 그러니까 자연이 풍부한 음식을 제공하게 되면 자연에게 많은 노력을 줄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스스로의 형편이 훨씬 나아졌다고 여길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이야.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근데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선생님 여기 스탠드 이거 빼버렸어요. 보기 편하라고. 균형이 맞춰질 건데 이 내용이 이제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이야. 자, 이상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그 안에서 이 내용하고 같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전자가 approximate 하면 가까워. 이거 명사로 쓰면 근사치란 뜻이 있어. 근사치요. 근사치라고 하는 건 거의 비슷한 값 이런 말이에요. 동사로 쓰니까 가까워지는 거죠. 전자가 0에 가까워진대. 그 다음에 후자가 무한에 가까워진대요. 근데 전자가 뭐냐면 선생님 보기 편하라고 정리했어. 자, 시간과 에너지죠. 이거 노력이야, 노력.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이요. 그것이 0에 가깝고 그리고 결과로서 얻어지는 자산, 그러니까 후자요. 그것이 무한에 가깝고. 근데 여기 이거 지금 동사가 겹치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 동사를 안 썼어요. 영어는 굉장히 절약을 좋아해. 한 문장 내에서 같은 표현 잘 안 써요. 한 문장 내에서 같은 표현 잘 안 써. 됐죠? 그래서 이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 다 했지? 들인 노력이 많으면 어떻게? 어게인스트 한다 그랬으니까 결과가 적은 거야. 근데 들인 노력이 적으면요. 결과가 많아진다고 했지? 시간과 노력이 0에 가깝고, 노력 0에 가까워. 그럼 반대의 경우라고 했으니까 후자는 어떻게 돼요? 무한에 가깝겠죠. 이 관계가 이해가요? 시간과 에너지는 0에 가까워지고 결과로 얻어지는 자산은 무한에 가까울 때가 그때가 어떤 경우래? 이상적인 경우. 자, 이거 다시 돌아갈게.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첫 번째 문장이 주제였잖아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뭐뭐 하는 아닌데 당신이 온전히 집중할 때 뭐에 대해서 이걸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한 결과를. 그러면 그 특정한 결과가 더 빠르고 더 쉽게 발생할수록 더 좋다고. 여기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어.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로또 같은 거잖아. 복권 사는데 무슨 노력이 들어요? 안 들죠? 그러니까 되는 거야. 이게 1등이 됐어요. 뭐 몇십억 벌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의 어떤 목표로 삼아야 돼? 야, 나도 로또를 사서 저 사람처럼 로또가 되면 대박 인생. 이건 아니잖아. 그지? 그럼 지금 선생님 벌써 판단했죠. 저런 건 나쁜 거야. 아니 뭐 좋진 않은 거예요, 최소한.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부정적인 어떤 평가가 없어. 이해가요? 들인 노력이 적은데 결과가 좋으면 그 목표, 퍼포즈를 이루면, 그러면 좋다. 이것만 얘기한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게 개입되면, 야,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러면 이제 이 글을 보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순서를 좀 바꿨어요. 뺐어. 따라서 목적은 결과를 원래 원 문장이 이거야. 원래 원 문장이 이거예요. 필요 없어서 지웠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 지금 이그젝트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가 이폴트인데 그냥 이거 지워버렸어. 그래서 목적은 결과를 정당화해. 뭐에 의해서? 이거 결과죠. 과실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목적은 결과라는 것을 통해서 들인 노력과 에너지를 정당화한다. 결과가 좋으면 노력은 상관없다. 돼요? 결과가 좋으면 노력은 상관없다. 근데 그렇게 치면 들인 노력이 적은데
결과가 많으면 좋은 거죠. 이게 도덕적 어떤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택지를 좀 보면 일단 아까 이거 이제 맥락이 전혀 이해가 안 갔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고 자산은 풍부하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에너지가 위에서 반복적으로 나와. 이해가요? 그리고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위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뭔가 뭐 풍부하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뭐가 좀 제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가져간 거예요. 5번이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시간과 에너지 그다음에 어떤 결과 이렇게 바꾸면 쉽죠. 근데 포머하고 레로로 바꿔버리니까 이 문장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앞에서 지금 얘하고 이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얘는 아예 손이 안 가는 거지. 5번은 손이 안 가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빈칸 완성이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당연히 지문의 난이도도 높고 선택지의 난이도도 어려운데 하필 이게 원문에서 이렇게 더 포머하고 더 어려요. 이건 전자란 뜻이고 이건 후자란 뜻인데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야. 얘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사실 어떻게든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 근데 문제는 얘가 이거 고르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집어넣고 사실 이거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이거 집어넣은 다음에 해석을 거기에 맞춰서 막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지를,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부분을, 어, 문제로 냈을 때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확 오른 거야. 이해가요? 시간 내에 좀 풀지 못하게, 어, 만든 거죠. 근데 다만 그럼 선생님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되나요? 제일 뭐 이걸 푸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니치하고 이니치를 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에도 들어간다는 걸 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면 뭐 이거 계속 해석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애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게 3번이에요. 답은 5번인데. 이해가요? 이거 여기까지 설명할게. 어, 나중에 보세요. 자, 이제 2019년 6월 거부터 볼게. 2019년 6월 거부터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보라고 했지? The researchers believe. 우리 believe라고 하는 건 think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 그럼 이거 연구 결과의 인용이죠? 얘가 뭐예요? 주제야. 근데 지금 이거 선생님이 세미콜론하고 대을 이렇게 크게 체크해 놓은 거 보여요? 쇼야, 세미콜론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뭐라고 했어요? 부가 설명? 접속사라는 얘기 안 했어요? 접속사? 나 기억 안 나?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거 콜론이야. 콜론. 얘는 포 이그젠플로 그냥 보세요. 예시. 예시 또는 상술로 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세미콜론이에요. 세미는 반이란 뜻이야, 반. 얘는 엔드버드워. 얘가 일반적이고 맥락에 따라서는 대리즈,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일 때가 있어. 돼요? 요건 지금 대리즈의 뜻이야. 아이고, 여기요. 대리즈의 뜻이야. 그러면 얘하고 지금 같다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즉, 다시 말하면. 본문에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이 더 핵심이다 이 말이지. 이거 전치사야. 뭐뭐에 있어서 핵심이다. 우정의 형성에 있어서 핵심이다. 자, 빈칸 완성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요? 빈칸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선택지 해서. 근데 선택지가 문장일 때도 있고 단어일 때도 있고 이거 안 되면 사실 문제 풀기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빈칸 완성 문제에서는 사실 해석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문장 또는 한 단어 이런 거 되게 중요해. 이따가 또 볼 건데 단어 얘기할 거야 이따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근거 찾기를 해야 돼.
근거 찾기. 이거 문제마다 다른데 선생님이 이게 지금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근거를 찾아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지문에서 선생님이 12개 볼 건데 그 12개 전부 근거가 체크돼 있어. 12개 전부 근거가 체크돼 있어요. 네가 이거 찾았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뭐 여타의 이유로 그냥 오늘 수업 시간에 들어왔어? 괜찮아. 수업 듣고 나중에 네가 문제를 직접 풀어보세요. 네가 이거 말고 지금 이렇게 선생님 설명한 거 말고 문제 풀어보는 거에다가 근거를 찾아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레벨링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제가 지금 이거 해석을 할 정도로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얘기해. 그러면 제 12개 질문에 대한 해설지를 보내줄게. 그래서 꼭 확인해봐. 아니면 이거 필요 없어요. 2시간 동안 선생님이 진짜 뭐 그냥 공중에다가 떠드는 거하고 똑같아. 네가 선생님 지금 수업만 그냥 듣고 덮으면 선생님 2시간 동안 그냥 벽에다 떠든 거하고 똑같다고. 꼭 해봐. 그래서 지금 우리 한 게 근거 찾기인데 얘 근거는 여기야. 이 대하고 이 대시 같은 거예요. 됐죠? 이걸 잘 해석을 해볼게.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예요.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에 근거를 두고 발달하냐면 짧은 이 브리프는 간단하다는 뜻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짧은 거예요. 그리고 패시브라는 말은 알죠? 얘는 수동적인이에요. 액티브의 반대말이야. 수동적인 접촉이에요. 접촉. 만남하고 같은 얘기예요. 만남? 자, 이런 건데 수식어야. 만들어진 going to and from home. 그러니까 going to home, going from home이야. 집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집에서 나오는 것. 이거 어디지?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나는 그런 수동적인 접촉이라고. 그게 아니면 walking about. 이거 주변을 이 말이죠. walking around, walking about. 주변을, 이웃을 돌아다니는 것. 지금 얘가 여기 걸리잖아. 여기 만들어진 건데 이거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분사구문이야. 선생님 저는 이것도 제대로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이거 어법 시간 아니니까.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 하면서라고. 돼요?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나오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워킹 어라운드 주변 돌아다니는 거야. 산책 가거나 우리 뭐 놀이터 가거나 이런 거 하잖아. 이웃을요.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수동적인 접촉에 의해서 발달할 가능성이 크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내가 뭐 선생님이 장기동에 사는데 장기동에 무슨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얼굴 마주치는 거야. 돼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어떤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 공간적 개념이죠. 공간적 개념. 자, shared value. 공통된 가치? 아니죠. physical space. 이게 답이네. 의식적인 노력. 아까 패시브라고 얘기했는데. 자, 유사한 특성. 얘하고 비슷하지. 가치관 아니면 뭐 가치가 같거나 아니면 성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심리적인 어떤 뭐 지원, 지지. 이것도 유사해야 지지할 수 있잖아. 다 그럴듯하지. 나머지는 그러니까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난 거야. 일부러요. 이게 사실 이거 넣고 보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3점으로 놓은 거는 왜? 선택지를 그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가? 다시 정리할게.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빈칸 먼저 해석하세요. 선택지 봐. 근데 사실 고2 정도부터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1 문제 있잖아요. 고1 문제 중에는 빈칸 완성 중에 그냥 이거 선택지에 있는 거 넣어보잖아. 그러면 그냥 그 문장의 해석이 너무 잘 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고2 정도 되면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그 다음에 이제 근거 찾기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수학에서 검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수학에서 검산하는 것과 똑같아. 근거 찾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 문장의 근거는 여기 체크해놓은 거야. 됐죠? 넘어갈게요. 전체 문장 해석 안 해. 그럴 시간도 없고요. 자,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봅시다. merely 단지 아는 것. 자, 이런 것을 아는 것. 이게 주어예요. 그것이 make it 상당하게 쉽게 만든대요. 뭐를? to reject the cloud. 이거 이제 cloud라고 읽었네. 얘는 이제 cloud 아니고요. cloud는 이거잖아. 여기서 쓰는 거. 이건 crowd. 발음이 좀 어둡죠. 그지? 아무튼 군중을 거부하는 것을 쉽게 만든대요. 군중 여기서의 의미는 다수의 의미.
돼요? 그러니까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 뭐 먹으러 가네 이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짬뽕 이랬는데 뭐 짜장 짬뽕 계속 이렇게 얘기해. 나하고 그냥 친구하고 한 명 남았어. 근데 나는 사실 중국집에 가고 싶지 않아. 난 떡볶이를 먹고 싶어. 그래서 막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떡볶이. 근데 그 다음에는 얘 때문에 내가 이걸 거절해가 되게 쉬운 거지. 선생님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 극단적인 예요. 자, 이거 뭐냐면 여기 봐봐. reject the cloud. 군중을 거절, 다수를 거절한다는 게 저항하는 사람인 거죠. 이 resist가 저항하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당신이 유일한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돼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유일한 저항자가 아니라는 것이 군중을 저항하는 것을 쉽게 만든다. 이거 잘 이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1번이 답이어가지고 얘 집어넣으면 굉장히 괜찮게 이어져. 이제 이거 뭐라 그러냐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소가 뒷발에 뭐 잡는다고. 완전히 그런 격이야. 돼요? 돼? 근데 우리 이제 그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되는 근거는 뭐예요? 첫 줄에 뭐 하냐면 인용을 해요. 인용의 내용이 주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거 say의 뜻이야. 예, say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용의 내용이 주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First follower. 첫 번째 follower란 말 알죠? 우리 뭐 요새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선생님 안 해. 근데 그런 거 많이 하니까 follower라는 개념이 익숙하잖아. 첫 번째 따라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냐면 a lone nut. 이 a nut 이러면요. 이게 뭐 견과류 뭐 이런 건데 괴짜라는 뜻이 있어요. 괴짜. 외로운 괴짜. 혼자 맨날 노는 거야. 이런 사람을 뭘로 만든대요? 리더로 만든대.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게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잖아. 이끄는 사람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이 사람이 완전 괴짜, 완전 혼자 노는 애인데 얘가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리더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리더에 맞는 사람이 돼요. 그 전에는 로운 넛이었어. 그러니까 외로운 괴짜였는데 누가 자기를 따라가. 그러니까 리더라는 어떤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시작이 누구라고? 이거라. 뭐 해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이 노은 넛에게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지지해주는 사람이에요. 돼요? 그 개념을 알고 이제 보세요. The presence of a supporting partner. 지지해주는 파트너의 존재. 얘 지금 같은 맥락이 돼요? 같은 맥락이 돼? 어? 유일한 저항자가 아니다. 그럼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저항자가 있다는 거지? 이거 같은 맥락이 돼요? 같은 맥락이 돼?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있어요. 여기 뭐 필드 당신이 혼자라는 것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뭐가 필요 없다? 군중이 필요 없대. 당신에게 합류해.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한 사람. 근데 그건 체크 안 했어. 마지막 문장에 한 친구를 갖는 것이 충분하다. 뭐를 줄이는데 외로움. 사실 이 외로운 얘기는 로운이라는 얘기 계속 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개념도 얘랑 같지? 얘 빈칸의 내용하고 빈칸까지 치면 같은 개념을 선생님 체크한 게 몇 가지예요? 네 가지야. 네 가지예요. 주제가 핵심어로 표시될 때가 있어요. 핵심어로 표시. 글 쓴 사람이 핵심어로 표시하는데 이건 반복돼요. 반복돼.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개념이 계속 반복되잖아. 그럼 이게 주제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 아닌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지.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아닌 경우도 있어.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해. 반복되는 어구를 네가 찾는 능력. 근데 주의할 거는 반복된다는 말이 뭐 예를 들어서 로운인데 뭐 로운니 아니면 로운니니스 뭐 이것도 지금 같은 단어인데 파생된 다른 형태잖아. 그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패러프레이징을 바꿔 말할 때가 있어. 완전 단어가 달라요. 의미하는 건 같은데 단어가 완전 달라. 그러니까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얘도 마찬가지잖아. 의미하는 건 같은데 단어가 완전 다르죠. 그 네 가지 개념 체크했어요. 빈칸까지. 세부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혹시 해석이 힘들어서 맞춰보고 싶은 친구는 얘기해요. 해설지 보내줄 테니까. 됐지? 자, 이제 봅시다. 33번이에요. 2009년 6월 33번. 어, 얘는
일단 보세요. 답을 선생님 체크해놔서 답이 여기 들어가고, 근데 이거부터 선생님 해석을 좀 해볼게. 주어진 문장이요. 아니, 좀 체크한 거. When they considered, 그들이 고려했을 때, 어떻게 그들의 경쟁자가 could put them out of business. 이거는 put 목적어 out of business 이게 하나의 표현인데, 사업을 망치게 하다.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파산시키는 거야. 내가 뭐 핸드폰 만드는 회사인데 상대의 이제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너무 잘 만든 거야. 너무 잘 만들어서 이번에 경쟁이 안 돼요. 걔네는 막 몇만 대, 몇십만 대씩 팔고 있는데 우리는 막 몇백 대 팔고 있어. 그럼 망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경쟁자들이 그들을 업계로부터 내보낼 수 있는지를 고민했을 때, 고려했을 때, 그들이 깨달았대요. 베리아를. It was a risk. 이거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야. 그래서 위험인데 뭐가 위험이냐면 혁신하지 않는 것이 위험이다. 그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죠? 돼요? 자, 그럼 이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 이 표현을 얘랑 좀 맞춰볼게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고려했을 때, 고민했을 때 그들의 경쟁자들이 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떤 측면이에요? 손실의 측면이지. 그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지 않았는데 앞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문장 하나만 볼까요? 여기요. 바로 앞 문장만 볼게요. 선생님 체크한 거에 바로 앞 문장 여기 하나만 볼게요. 자, deliberating 이거 숙고하다는 뜻이야. 숙고하다. 고민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innovation, 혁명, 혁신에 대해서. 그 혁신하는 기회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을 했을 때 the readers, 이 사람들이 be inclined to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야. not이 붙었으니까 뭐뭐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겠지? 뭐 하지 않는 경향?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 그래요? 망할까 봐. 그래서 안전한 선택지만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안전한 선택지만 선택을 하게 되면 수익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1년, 2년 버틸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수익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망하게 돼. 근데 지금은 망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위험한 전략, 위험한 도전 이런 걸 계속 피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마켓에서 시장에서 뭐가 많이 팔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상품은 아닌데 뭐가 많이 팔려요. 그럼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거지. 자, 우리 회사도 그런 제품 만듭시다. 그러면 그 회사 원래 가지고 있는 거에 이제 우리가 파이를 나눠 먹다란 말을 하거든. 자기가 들어가는 거야. 전체 생산이 많아지니까 이 회사 간에 생산하는 거에 대한 수익은 줄겠죠. 근데 지금 운영은 가능하겠지. 근데 이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식상해.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렇잖아. 한국 사람들이 오래 뭘 갖지 않죠. 어? 선생님 볼 때는 2년이면 사람들 질려요. 근데 이거 바꿔. 외식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음식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음식점들이 보통 2년이나 3년 주기로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뭐 카스테라 뭐 파는 데 생겼는데 뭐한 달 후에 보면 또 생기고 500m 안에 뭐 여러 개가 생겨요. 그럼 이제 셋 다 망하는 거지. 아무튼 간에 리더들이 뭐 하지 않는데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경향이 있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경쟁자들이 자기를 몰아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혁신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험이다. 우리가 망할 거야. 그래서 이 얘기 있잖아, 이 얘기. 자,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회사가 리프레임. 우리 프레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생각의 틀이에요. 생각의 틀, 사고의 틀. 틀을 새로 짠 거예요. 개인 프레임드 액티비티에서 이 수익에 초점을 맞춘 그런 활동에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상실의 측면에서 이 수익에 초점을 맞춘 활동의 틀을 바꿨대. 그 무슨 얘기야, 이거? 혁신하자 이 말이죠. 왜?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 이 개인 프레임드 액티비티는 지금이야, 지금. 근데 지금을 리프레임 했다는 거니까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상실의 측면에서 봤더니 지금 상태로 가면 지금은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 후, 2년, 3년 후가 되면 우리 망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이제 얘는 보세요. 이제 빈칸을 좀 확인할게요. 빈칸을. 자, kill the company exercise. 이게 어떻게 경쟁 회사들이 우리 회사를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고를 해보라고 한 거야. 글을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왜냐하면 이 엑서사이즈가 이런 활동이 이 활동을 재구조화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버린 거죠. 그걸 얘가 설명한 거야. 돼요? 선생님 지금 설명 이해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야 돼요? 이게 이게 뭐라고? 재진술이야. 재진술이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재진술한 거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를 찾아가야 돼요. 선생님 그게 그 내용을 비워놓은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잘 생각을 해봐. 문제를 낸 사람들이 막 그냥 낼까? 대부분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거야.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한 게 왜 했을까를 따라가는 거죠. 돼요? 그냥 빈칸을 막 뚫지 않아. 그냥 빈칸을 막 뚫지 않아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진행된 것을 왜 했을까? 그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kill the company exercise를 한 게 뭐라고? 니네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라는 관점에서 현재 활동들을 다시 바꾼 거야.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여기 because가 이유니까 이 이유를 앞에서 찾을 수도 있고 뒤에서 찾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앞부분에서 다 설명을 했는데 얘는 명시적으로 글을 써준 거죠. 명시적으로. 돼요? 어. 자, 이건 넘어갈게요. 자, 34번 볼게. 34번.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여기 지금 선생님 여기 체크하고 빈칸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해놨잖아요. 답은 이건데 이거 체크 안 했네. 자, 이거 조금 빨리 보기 위해서 선생님 밑에 이제 써놨어. 순서 보세요, 순서. 순서가 1번, 2번, 3번이야. 근데 빈칸은 여기에요. 빈칸은 여기. 그럼 이 빈칸의 내용을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통해서 찾아야 돼. 이 문장과 이 문장. I have seen father. 이게 더 멀리 이 말이죠.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이것 때문인데 I have stood on. 내가 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서 있었냐면 어깨 위에.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거인들이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수학 분야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면 수학 분야에 있어서 선조는 또 뭐 너무 머니까? 선배들이요, 선배들. 이 선배들이 이미 쌓아놓은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시작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쌓아놓은 것 위에서 하다 보니까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뼈가 높이가 높아지면 더 멀리 볼 수 있잖아. 아니 당연히 1층에서 보는 거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보는 거하고 거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높이라는 개념이 선배들의 과업이에요. 선배들이 여지껏 했던 거. 선배들이 이뤄놓은 거. 그래서 그 선배들의 어깨 위에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돼요? 마지막 문장이야, 이거 마지막 문장. 자,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 심지어 천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 시작했는데 난 지니어스, 천재가 아닌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악이 걸음마를 뗀다. 악의 걸음마를 시작해서 이제 뭐 유아가 될 거고 그다음 아동이 되고 뭐 청소년이 되고 그다음 뭐 성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점진적인 발전인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케이머미드 생각해냈는데 their brilliant insight 그들의 뛰어난 통찰력을 essentially 필수적으로 the same time 동시에 생각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그것이 엄청난 도약이 아니었다.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돼요? 근데 이것도 보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순서가 글의 순서는 1번, 2번이란 말이야. 근데 이 순서도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럼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같은 거여야 돼. 돼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결론이에요. 3번이.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 천재가 아닌 사람으로 시작해서 아기 걸음마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 이렇게 되죠. 네? 응? 그래서 이 문제 풀고 나서 어디 체크해야 된다고? 여기하고 여기. 둘 중에 하나. 뭐 둘 다 체크하는 거 좋고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빈칸 완성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세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해. 이거 넘어갈게요. 자, 이제 뭔데요, 이거? 9월 문제. 9월. 9월 거 보세요. 이거 별표에 놔. 별표에 놓으세요. 서윤아, 네. 솔리투드가 무슨 뜻이에요? 솔리투드. 솔리투드. 모르겠어요. 누구지? 유연아, 솔리투드요. 고독? 고독? 이거 뭐, 우리 네이버 찾으면 고독이라고 나와요. 혜원아, 고독이 무슨 뜻이야? 설명해봐, 우리말로. 외로운 거? 그러니까, 한국말로 고독을 찾으면요, 외로운 상태가 혼자 있어서 뭐 외로운 뭐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옥스포드 사전에서 찾았어. 이거는 혼자 있는 상태야. 여기에 lonely의 의미는 안 들어가요. 특히 이럴 때인데 you find this 이거 목적어 목적 보호예요. 이 상태를 어떤 것으로 여길 때래? 어떤 것으로 여길 때래요? 응? 이유는 어떤 것으로 여길 때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고독이라고 우리말로 바꿔버리면 당연히 바꿔야지. 그래 우리 머릿속에 뭐가 연산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외로움 그건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야? 초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거?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의 중요성이야. 단어의 중요성. 솔리투드를 사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요. 여기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키냐면, 그러니까 고독에 대한 능력인데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냐면 이게 조건이거든. In the presence of attentive other. 이거 신경을 쓰는 관심이 있는 다른 이들의 존재 속에서야.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되게 외로워요. 나를 신경 쓰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지금 되게 외로운 상태야. 그게 앞뒤가 맞니? 앞뒤가 맞아? 건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앞뒤가 맞아요? 아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리튜드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 좋은 거여야 돼요. 왜냐면 신경 쓰는 누군가가 있을 때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혼자 있는 능력이야. 혼자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너희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부모잖아. 선생님 부모니까 아이가 혼자 놀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 못 놀면 뭐 엄마나 아빠한테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지. 아니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뭐 아이가 어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선생님 얘기는 아이가 4살, 5살, 6살, 7살 괜찮아요. 8살 초1 이때도 괜찮아. 초2, 초3,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 됐어.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얘가 엄마만 없으면 불안해. 아무것도 못해요. 중학교 3학년이 됐어.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숙제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이거 돼? 안 되잖아. 근데 이러한 능력을 발달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야 돼. 솔리투드가 일단 부정적인 거라고 받아들이면 이 글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 이해가요? 선생님 이걸 설명하는 다른 선생님들 강의도 좀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얘기부터 하고 갈 건데 자, attachment라는 뜻이 뭐 첨부, 부착 이런 뜻이 있어. 첨부, 부착. 알죠? 우리 뭐 첨부 파일 할 때. 근데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이게 세 번째 뜻이에요. attachment to somebody, 누군가에 대한 이것은 뭐냐면 a feeling of love.
누군가나 무언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돼요. 이거 우리 말로 하면 애착이라고 해요. 이거 부착할 때 그거고, 이거 사랑했자거든. 근데 이거를 어태치먼트를 그때 이제 한번 물어봤더니 혜원이가 대답을 하던데, 나머지 친구들은 다 부착, 뭐 첨부, 뭐 이런 걸 대답해. 얘가 애착이란 뜻이 없는데 얘를 어떻게 풀어요? 이건 모르면 못 풀어. 이게 여기 전체가 해석이 돼도요, 모르면 못 푼다고. 이걸 네가 수능에서 만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수능에서 이게 애착이란 뜻이 있는 걸 몰랐는데 만났으면 난리 난 거죠. 뭐 찍어야 돼. 찍어서 다, 뭐 맞출 수 있으면 괜찮은데, 찍어서 틀리면 뭐,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단어가 되게 중요해. 지금 특히 31번 같은 경우는 한 단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거든. 빈칸 완성에서 31번은 그냥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야. 한 단어를 줘요, 한 단어. 근데 그런 단어가 잘못 걸리면 이제 머리 아픈 거야. 물론 이제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소거법을 써서 나머지를 지울 수 있으면 얘만 남길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네가 이 뜻을 모르는데 나머지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까요? 그러니까 얘를 부착이라고 하고 하게 되면 얘부터 지우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에는. 어? 소거법으로 풀면 되는데 선생님은 얘부터 날릴 것 같은데? 그럼 망한 거죠. 얘가 답인데 얘부터 날리고 있으면 망한 거잖아. 돼? 그러니까 사실 얘가 핵심이야. 첫 번째 줄에서. 근데 그걸 가르치는 게 얘 컨시더 예시죠? or image는 예시지? 그러니까 지금 예시를 두 개 주겠다는 얘기죠? 그 예시에 얘가 한 번 나와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여기가 나와. 이거 두 번째에서. 그럼 빈칸의 내용이 1번, 2번, 3번과 같은 거예요. 이건 선생님 물론 문제를 풀고 나서 정리한 거긴 하지만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휘의 중요성인데 보세요. 혜원아 이거 무슨 뜻이야? available. 이용 가능한. 그러면 틀린다고. 소혜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유가 있는 거? 여유요? 여유 아닌데. 여유 아니에요. 인성아 이거 무슨 뜻일까? 그게 주변에 있다는 뜻 아니에요? 뭐 맥락은 그렇겠죠. 근데 뜻을 아냐고. 막 이용 가능한 그거 말고는 안 들어봤는데. 음. 가은아 뜻 알아요 이거 available? 저도 원래 뜻밖에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없을 거. 유연이는 알아? 몰라요. 이거 예를 들어 he is available, 뭐 she is available 사람에게 붙이면요 만날 수 있는 뜻이에요.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뭘 아냐면 그 엄마가 존재하고 있어. 옆에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날 수 있어. 내가 원하면 엄마 이렇게 부르면 엄마가 오는 거야. 아니 물론 그걸 이제 이렇게 뭐 이용 가능한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인 단어 만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이거를 그냥 개념상으로 확장시켜서 머릿속에 생각하면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 맞아. 근데 이걸 이용 가능한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 맥락에서는 들어맞지 않죠.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신경 쓰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용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프레젠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별거 아닌데 그렇게 치면 얘가 없으면요. 이렇게 보면 이거 되게 어려워져. 이용 가능하다고? 그의 엄마가 그 아이죠. 그 아이의 엄마가 이용 가능하다고? 지금 이용해 먹는 거야 지금? 뭐 어디 다른 일에? 그거 아니잖아. 돼요? 그래서 이 테이큰 얼런은 이제 혼자 있을 때야. 그래서 베스라고 하는 게 테이큰 얼런 혼자 있을 때 이저 타임 이런 시간인데요. 어떤 시간이냐면 아이가 편안한 거야. 뭐에 대해서? 그의 상상력에 대해서. 목욕을 하는데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을 아이가. 근데 그 상상을 할 수 있으려면 누가 필요해? 엄마가 아니고 어텐티브 아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뭐가요? 애착이 솔리투드를 가능하게 해. 근데 다시 정리해. 솔리투드가 무슨 뜻이 있다고? 고독이 아니야. 외로운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 여기서 혼자 있을 수 있는 본문의 걸로 얘기하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말 하잖아. 뭐 너희는 잘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잘 논다라는 말을 듣는 애들이 있어. 어릴 때요. 너희 나이 말고 어릴
어릴 때. 혼자서 잘 논다. 아이가 혼자서 논다는 건 보통 뭐 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죠. 막 상상을 갖춰 놓으면서 지 혼자 막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역할놀이 하면서 노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뭐 타고나기를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엄마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야 혼자 지낼 수도 있어. 이거는 뭐 사실 그 발달 심리학에 관련된 건데, 그것까지 네가 몰라도 돼요. 물론 알면 좋죠. 알면 뭐 어태치먼트 보는 순간 애착이라는 거 알고 있고, 아, 이게 당연히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엄마의 어떤 애착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다. 그럼 뭐 이거는 보자마자 답 나와. 근데 모든 걸 내가 알 수는 없잖아. 내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최소한 얘가 외로운 상태의 고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얘가 첨부 부착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들어가야지.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태치먼트라는 단어가 되게 그 희소한 단어는 아니야. 그쵸? 이거 뭐 사실 뭐 굉장히까지 자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모르는 단어는 아니잖아. 그럼 선생님이 약간 비틀어 볼게. 약간 비틀어 볼게요. 이 얘기는 선생님 여러 번 했어. 제너럴 호스피털 얘기 여러 번 했었어요. 자, 이거 일반 병원이에요. 초예가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초예야.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르겠는데요. 종합병원이요. 종합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그럼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학습한 모든 단어를 다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단어가 내가 아는 뜻 외에도 아, 이게 쓰일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컨셉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문에 나올 때 최소한 이 네가 공부한 지문을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해석하고 맞춰봐야 돼. 그래서 네가 모르는 뜻이 있는 거, 나는 이걸 일반적인 포괄적인 이런 뜻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종합이고요. 이 영어로 하면 not limited to one이란 뜻이야. 한 가지에 제한되지 않은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 그 모든 단어를 다 영능사전을 뒤질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공부하면서 네가 해설지랑 맞춰보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런 걸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이제 너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정리하기 시작해야 돼. 뭐 지금도 정리하고 있는 친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이 전반적인 구조 다시 한번 볼게. 잘 들어요. 첫 번째 줄에 얘가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예요. 사실 주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이의 능력은 근데 뭐에 대한 능력이냐면 고독. 이 고독이 외로운 이런 거 아니고요. 혼자 기능하는 거예요. 혼자 기능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발전하냐면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게 애착 관계예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 뭐 선행적인 지식으로 갖고 있기 되게 힘들어. 돼요? solitude in the presence of an attentive other 이런 개념을 예시가 두 가지 나온다고 했지? consider하고 image요. 생각해봐라, 고려해봐라, 예시하겠다는 거야. 상상해봐라, 예시 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와. 산책하는 얘기하고 목욕시키는 얘기가 나와요. 산책을 데리고 나갔는데 말을 안 시켜. 아빠가 야 산책 가자 그랬는데 그냥 걷기만 해. 그럼 처음에는 막 아빠 얼굴 보고 쭈뼛쭈뼛 하다가 나중에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갈 거야. 걷기는 같이 걷는데 장소는 분명히 같이 있죠.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아빠가 지켜줄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으면 뭐 깡패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켜줄 거 아니에요.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어떻다고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게 뭐야? 솔리투드예요. 외로운 게 아니야. 그 앞뒤가 안 맞아요.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외로워? 돼요? 그래서 supported by being with someone 누군가와 같이 있어주는 것에 의해서. 어? 근데 who is introducing him? 그에게 이러한 경험을 산책이라는 어떤 경험을 소개시켜줘. 신경 쓰는 사람이잖아. 그다음 두 번째 예시에서 어떻게? 엄마가 목욕하고 있는데 얘가 오리 가지고 막 빽빽 이러면서 막 장난치고 있어. 역할놀이 하고 있어요. 엄마가 그냥 보고 봐주고 있는 거죠. 신경 써주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있고 그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 무엇이요? 애착 관계가 뭘 가능하게 한대? 혼자 지내는 걸 가능하게 한대. 응? 혼자 지내는 거. 그러니까 네 가지 컨셉이 연결이 돼야 돼. 이 밑줄까지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시간을 절약한다는 관점에서는 있잖아. 시간을 절약한다는 관점에서는 네가 이게 주제일 것 같은 거. 왜냐면 지금 여기 예시 들겠다고 했지? 이거 주제죠? 근데 거기에 얘하고 얘하고 지금 같은 개념이네? 그다음 세 번째 예시 같은 거겠지? 하고 가는 거야. 시간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거의 네가 선생님 수준이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네가 가르치는 선생님 수준일 거라고. 뭐 그렇게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분석할 수는 있어야지. 돼요? 이거 찾아봤어야 돼, 사실은. 네가 알고 있는 개념은 뭐 외롭게 혼자 지내는 뭐 이 정도 개념일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네가 알고 있는 것과 상충되지 않아? 근데 한글 사전 찾아도 네이버 검색하면 전부 그 국어 사전 고독 검색하면 다 그렇게 나와. 그래서 고독사란 말 나오잖아요, 고독사. 뭐 그렇게 치면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되게 부정적인 거잖아. 근데 이 솔리드는 부정적인 게 아니야. 선생님 말 이해가요? 혜원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31번 넘어갈게요. 32번 봅시다. 32번. 자, 이거 여기 빈칸의 내용이 irresponsible sharing, 무책임한 공유인데, 무책임한 공유. 자, 그거,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게 수단 방법이겠지, 뭐뭐를 통해서니까.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지 찾으면 돼. 그래서 이거 친절히 선생님이 여기 체크해놨어요. 위다 뭐뭐 하지 않고, 심지어, 이거 심지어 2분이 아니니까. 클리킹, 이것도 하지 않고. 클릭도 안 해보고. 전체 기사를 읽지도 않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요새 그 정의나 미안해 뭐 이거 지금 또 뭐 무슨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막 되고 있잖아. 아니 뭐 그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뭐 어떤 또 업체에서는 뭐 그 굿즈 상품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뭐 쿠션에다가 뭐 정의나 이거 해가지고 이거 판매하고 있어. 2만 몇천 원이던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가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책임을 지기 위한 그런 인식을 했다고 하면 그렇지 못하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에 관한 것인지도 깊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거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소셜미디어에서 기사를 공유하는데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 기사의 내용을 검증해 보지도 않고 공유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건 뭐야? 이게 주제문이야. 빈칸의 위치가 주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됐는데 이거 무책임한 그런 공유가 주제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빈칸 완성이 주제에 관련된 것만 나오는 거 아닐까? 주제만 나오는 거 아니고 주제에 관련된 거야. 관련은 됐는데 명확하게 주제가 아닌 것도 있어. 여기서 irresponsive sharing이 주제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의 위치라고 하는 게 반드시 주제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제고요. 두 번째는 반의. 그러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하고 대조가 되는 거.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세 번째는 반복어고. 그러니까 다른 표현 있죠. 주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걔를 바꿔서 쓴 표현. 그치? 여기에서는 굳이 말하자면 문제 상황인 거지. 그래서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주제라고. 얘는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해석해 보세요. 꼭. 33번 볼게요. 33번. 자, 이거, 얘가 사실 이 글의 주제예요, 이거. Small groups of people bound together by sense of mission. 얘가 좋아요. 작은 집단의 사람들이 have changed the world. 세상을 바꿔왔대요. 나은 방향. 키워드가 뭐냐면 작은 집단의 사람들이야. 그러면 집단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렇게 갈까? 가장 작은 집단은 누구예요? 가장 작은 집단. 나겠지. 혼자잖아. 그 다음에 가장 큰 집단은 세상 전체겠죠. 그지? 근데 스몰 그룹스인데 어디까지? 이 중간에 어디 지점이 있겠죠. 스몰 그룹이. 뭔가 중간에 있을 거예요. 이건 아닐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나와? 자, 새로운 것이 발전하기가 힘들대. In big organization. 이거 안 된다고 했지? 근데 더 힘든데 혼자 하기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중간에 어딘가 하나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혼자 하고 뭐 100명이고 이 중간. 근데 얘는 이제 작은 거죠, 작은 거.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트레이터러스 8 이거 8명이에요. 8명. 아 이것도 이제 뭐가 있는데 뭐 그 얘기를 여기서 몰라도 돼요. 이 백그라운드를 뭐 백그라운드 지식을 알아야 뭐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다 틀리지 그러면. 근데 어쨌든 8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서 뭔가 그 산업을 바꿔놨어요. 돼요? 이게 되게 작은 집단의 사람들이잖아. 작은 집단의 사람들. 그래서 stay small, stay 다음에 형용사 보호가 연결되면 상태 유지야. 근데 작은 상태를 유지하래. 충분히 유지하래요. 뭐뭐 하도록. 여기 생략된 게 뭘까? 이게 원래 원문이거든? 이게 원래 원문. 유연아, 이 다음에 생략된 게 뭐 같아요? 이 can 다음에 생략된 거. 가까운 데서 찾으면 돼. 가까운 데서 찾으면 돼요. 음, operate on the principle. 이거요? 스타트업은 이런 원칙에서 작동이 된다. 그럼 당신이 실제로 이런 원칙에서 작동이 된다. 돼요? 그러면 동사 덩어리가 지금 네가 선택한 거하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뭐 선택할 수 있어? 세 번째요. 세 번째요? 하나, 둘, 셋. 이거죠. 실제로 일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작은 상태를 유지해라. 선생님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것이 원문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거를 얘가 지금 이걸 들어가서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분명히 이건 원문에서 겹치니까 안 쓴 거거든. 근데 그럴 때 이 내용만 떼가지고 여기 넣기가 쉽지 않아. 이 특히 생략된 거. 아까도 우리 처음에 선생님 설명한 거 있었잖아. The former, the latter. 그게 원래 들어가 있으면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지. 근데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 뭐지? 뭐 need to인가? get of done인가? 아니면 need to인가? 뭐 아니면 operate인가? 이런 식으로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지? 하지만 사실 명확하게 이 부분 때문에 되겠죠, 여기. 돼요? 넘어갈게요. 앞으로 5개가 남았는데 끝까지 못할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하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자, 보세요. consider. consider가 아니라 얘 좀 별표하고 지금 여기 뭐가 있냐면 빈칸에 뭐가 있어요? in other words가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한언이라고 해요. 한언. 이거 둥글다 할 때 그 한자야.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말이 다시 돈다고. 그냥 앞에서 얘기하고 이 내용이 같아요. 앞 문장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같아. Consider 예시네. All the stairs you climb. 당신이 오르는 모든 계단을 비교해라. Actual height 실제 높이. You reach 당신이 도달하는 from where started. 당신이 시작한 곳에서. 당신이 시작한 곳으로부터 당신이 도달하는 actual height 실제 높이하고 당신이 오르는 이 stair 계단하고 비교해봐. 이거 이제 극단적인 예시는 그런 거 있잖아. 백화점 말고 마트 같은 데 가면 있잖아. 뭐 이마트니 이런 되게 큰 데 가면 이 에스컬레이터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엄청나게 길잖아. 왜냐면 이제 높이가 있는데 이 높이를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경사면을 가지게 못하는 거지. 뭐예요 이거 밀고 다니는 카트가 이제 미끄러지거나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낮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나는 거지. 경사면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동하는 거리는 짧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사면이 낮으면 낮을수록 같은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져야죠. 근데 카트를 가지고 다닐 때는 상관없겠지. 그때는 카트가 이제 모든 하중을 견디고 있으니까.
근데 네가 어떤 물건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네가 물건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에스컬레이터도 아니고 그냥 그 뭐야 평지야 평지. 평지. 이렇게 경사면을 이런 경사면을 걸어 올라가는 거하고 이런 경사면을 걸어 올라가는 어떻게 어떤 게 더 힘들어요? 거리는 짧지만 경사면이 높은 게 훨씬 더 힘들죠. 거리는 길어지지만 경사면이 낮은 게 걷기는 훨씬 편하겠지. 이게 물론 무한대로 가면 못 가겠지만. 돼요? 네, 평지라고 하면 안 되겠네. 계단이라고 본문에 계단으로 나오니까 계단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면이 극단적으로 높은 게 사다리예요. 그 다음에 경사면이 사다리에 비하면 낮은 게 계단이잖아. 계단 중에서도 경사면이 낮은 거는 길이가 길어져. 극단적인 예시가 아까 이 마트의 그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라고 얘기했지. 지금 그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높이라는 것은 항상 적은데 당신이 계단에서 오르는 거리보다 더 작다. 그렇죠? 계단을 통해서 가게 되면 만약에 얘를 이렇게 직각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거리는 항상 더 짧을 거 아니야. 계단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직각으로 가게 되면 항상 거리는 더 짧아지죠. 즉 다시 말하면 이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거지. 이 개념을 다시 밑에 뭐 써놨나요? 안 써놨네. 그래서 당신이 자 얘는 답이 1번이죠. 1번. 그래서 이 계단에서의 더 먼 거리가 교환되어지는데 더 적은 힘으로. 그러니까 힘을 덜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계단을 쓰는 거지. 사다리를 쓰게 되면 거리는 짧아지는데 사실 이 올라가는 힘은 더 들잖아요. 특히나 이제 물건 같은 게 있었거나 뭐 이럴 때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여기서 이제 물건에 대한 예시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 보면 따라서 우리는 계단을 가진다. 우리 집에 뭐보다는 사다리보다는. 왜 그렇다고? 힘을 덜 들이기 위해서. 일단 이제 전체적인 개념 설명했고 아까 이거 설명한 거 있잖아. 인하더워즈는 앞문장과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논리적인 구조를 찾아서 같은 내용을 연결하면 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intended height, 의도된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거리가 계단에서 더 적은 힘을 위해서 교환되어진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이해요. 인하더 워즈 나오고 빈칸이면 얘가 주제문인데 앞문장의 내용과 같아요. 문제 그렇게 풀면 돼. 해석이 안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 해석한테 얘기하라고. 넘어가요. 31번 볼게요. 31번. 31번. 자, 일단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면 첫 번째 줄이 빈칸이니까 읽고 있어. We are far more likely. 우리가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이 큰데 뭐 한다. 답은 오버밸류예요. 과도하게 그러니까 과대평가하다 이 말이죠. 과대평가하다. 근데 그 본문에 두 번 나와요. 일단 어떤 학생이 티켓을 소유하게 되면 그 학생은 그 티켓을 A as B야 이렇게 보게 되는데 being worth, much more. 시장에서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 대인은 티켓을 받아요. 그들이 가치가 있는 것보다. 맨 마지막에 그러나 when asked about price of their own home 다른 사람들의 집이 지금 이제 모기지로 온 그 미국에서 이게 붕괴가 일어났어. 그 사람들이 다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그 이 이자가 너무 오른 거야. 그 사람들이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전부 파산이야. 당연히 집값은 엄청 떨어지겠지. 그래서 자기네 집이 여기 있는데 이 주변 동네에 집값이 떨어지는 걸 이제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 알고 있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의 가격이 어떨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은 올랐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썸씽을 받는 거야, 이슨. 거기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학생들이 이 로또를 통해서 그러니까 복권 뭐 당첨을 통해서 티켓을 받은 애들이 있는데
티켓을 받은 애들하고 받지 않은 애들이 있어. 받은 애들은 시장 가치보다 크다고 보고요. 나는 얼마 안 주면 안 팔 거야. 근데 받지 못한 애들은 오히려 시장 가치보다 낮게 보는 거야. 뭐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으면 사고 아님 말고.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얘가 겹치는 게 이거예요.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 주택 붕괴하는 그런 순간에서 자기네들 집값 가격을 물었더니 이제 오를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만 지나가고 나면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지금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말이 과대평가다야. 됐죠? 32번 볼게요. 32번. 자, 32번 보면 이 앞에 지금 마델린에게는 그리고 알렉산드라에게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관점이 뭐에 의해서 나타나지냐면 이거야. 그 개별적인 소비자의 행동을 통해서 나눠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패드를 쓰는데 태블릿을 쓰는데 어떤 친구는 그 태블릿에 필기하는 거를 그 휴대폰으로 이제 모바일 싱크를 써 와이어리스로. 그래서 이거를 버스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공부를 해요. 근데 다른 친구는 휴대폰으로 하다가 배터리 다 닳으면 태블릿 보다가 뭐 무거우면 뭐 핸드폰으로 바꿨다가 그럼 얘는 기능이 같은 거지. 얘는 지금 다른 기능이고요. 얘는 보완해 주는 거고 얘는 대체해 주는 거야. 똑같은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인데 두 가지 얘네들의 성격을 뭐가 정의했다고?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구분되는 기준을 물어보는 게 이 문제야. 구분되는 기준을 물어보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얘도 그렇잖아. 얘도 뭐 이게 명확한 주제, 뭐뭐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근데 사실 주제에 가깝긴 하죠. 얘네들이 관계가 어떤지를 그 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긴 하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 얘기한 거는 뭐뭘 해야 된다, 주장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됐죠? 사실 질문이 나오고 답이 나오면 답이 주제야. 근데 레스 익스플로어 했으니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이거 예시죠?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구분하는 기준이 문제야. 글의 주제이기는 해요. 관계를 이제 어떤 기준을 통해서 구분할 것인가. 뭐 이거에 답을 해주는 거니까. 자, 넘어갈게요. 33번 봅시다. 33번. 자, 이거는 명확하게 이 부분 he completely misunderstood. 완전히 잘못 이해했는데 그 고객들의 필요예요, 필요. 필요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데 그가 뭐 할 필요가 있다고? 고객의 니즈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건 그러니까 이 내용 그대로 오는 거지. 이건 왜 3점으로 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렵지 않는데. 왜 3점으로 냈는지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데 애티튜드라고 하는 것이 이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개념화되어 왔대. 그래서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설명해요.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근데 거기에 대한 예시를 들어. 자, 야생의 늑대에 대한 야생종에 대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근데 여기 보면 명확하게 이제 돼 있는 거는 여기야. 만들어지는데 뭐를 근거로 만들어지냐면 그러한 그 네 가지 구성 요소라고 했지. 그 네 가지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대. 그러면 그 네 가지 상호 요소들이 상호 요소들?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겠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걸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써요. consistent with, 뭐뭐와 일관된. 이 표현을 써. 네? 여기까지. 거기에 대한 예시죠? 거기에 대한 예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이번 예시에서는 이런데 이 태도의 모든 측면들이 서로하고 일관됨을 이룬다고. 그래서 이제 얘를 선생님 두 개를 체크해놨잖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래서 이 단어도 사실 같은 단어를 쓰기도 했고 interaction of those components 이걸 지금 이걸 바꿔 쓰기 한 내용이기도 해요.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했대? 만들어냈는데 전반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어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얘가 일관된 거지.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늑대가 부정적인 그 뉘앙스를 갖도록 인간에게 어떤 것이 상충되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뭐가 만들어지지 않겠지. 선생님 말 이해가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해석해 보면 되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유의해서 잘 해석해 보라고. 돼요? 오늘은 빈칸 완성 봤어요. 빈칸 완성. 다음 주는 순서 삽입을 볼 거야. 이것도 선생님이 미리 그러니까 지금 6월, 9월, 11월 거에서 할 거예요. 뭐 따로 이거 주진 않을 거고. 그럼 이거 잘 풀어오세요.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설명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안녕히 계세요.